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깨 통증과 관련된 질병,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나, 왜 아플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부터 한번 가볼까요? 1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깨의 근육, 겉에 있는 근육을 좀 없애보면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된 근육들이 나옵니다. 회전근개 근육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셨을 때 헷갈리시죠? 그래서 회전근개 근육과 뼈만 남기고 다른 건 다 지워보겠습니다. 싹 지워보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날개뼈, 팔뼈, 쇄골 그렇게 되고요. 여기에 얼굴이 달려 있겠죠? 그 중에서 얘가 제일 많이 파열이 됩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팔이 이렇게 팔을 들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들게 되면 이쪽이 자꾸 찝히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힘줄 파열이 오죠. 그래서 대부분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옵니다. 두 번째로 오는 부위가 이 부분이 되고요. 뭐 다른 근육도 간혹 가다가 파열이 나타나긴 합니다. 가끔 이 근육도 파열이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의 근육들은 각각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파열이 되면 보통 그 파열된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어깨에 점액낭염이라고 있습니다. 점액낭염은 요게 근육인데 근육하고 뼈 사이에, 근육과 뼈 사이에 요렇게 물주머니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온몸에 물주머니 무진장 많습니다. 이 점액낭이 염증이 생기는 거죠. 얘가 왜 염증이 생길까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얘가 염증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팔을 너무 과도하게 썼을 경우에요. 막 휘두르고 막 레저 막 즐기시고 막 하는 게 조금 뻐근하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쓰다 보면은 얘가 회복될 시간이 없으므로 얘가 염증이 생겨버리는 거죠. 어깨 점액낭염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충돌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왜? 이 부분은 잘 안 나와요. 사진상에. 자, 그 다음 견봉기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견봉기형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 날개뼈, 이 뒤에 이게 날개뼈가 왜 날개뼈냐면 이게 날개거든요. 이 날개 때문에 날개뼈라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이 좀 살짝 꺾여 있죠. 이 꺾인 모양이 어떤 분은 보통 이게 정상으로 봤을 때 안쪽으로 꺾인 경우도 있고 앞쪽으로 꺾이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뼈가 이렇게 나오다가 끝에서 살짝 꺾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기형이 생기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근육 한번 보시겠어요? 마치 굴 속에 기차가 지나가듯이 터널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기차처럼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견봉이 이렇게 꺾여 버리면 여기가 부딪히겠죠. 그렇게 되면 대단히 많이 아픈 거예요. 결과값으로 힘줄 자체에 손상을 주거나 점액낭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어깨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병을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오십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이 왜 생기는지 아직도 몰라요. 확실한 건 뭐냐면 많이 써서 그렇겠죠. 뭐 무리가 돼서 그럴 겁니다. 특징적으로 당뇨가 있는 환자가 오십견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논문과 통계 자료는 있습니다.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 진행 과정, 회복 과정이 이미 거의 확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초기에 굉장히 많이 아픈 시점이 있고요. 그 많이 아프기 때문에 안 움직여서 굳는 동결기라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단계고요. 동결기 동안 한참 고생하고 나면 어느 순간 눈 녹듯이 싹 녹습니다. 그걸 해빙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체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평균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심한 분은 2년, 3년씩 걸리는데 이거는 이미 관절 장애가 오신 경우고 대부분은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 치료 안 받아도 저절로 좋아지는 게 오십견입니다. 제가 지금 선택한 게 팔뼈하고 날개뼈를
붙잡아주는 인대 역할을 하는 캡슐입니다. 이 캡슐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현상이 오십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 하나만 설명드립니다. 여기가 굳어버리면은 날개뼈하고 팔뼈가 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단단하게 묶여 있으니까 팔이 뭐 움직이겠습니까? 못 움직이죠. 딱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십견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대부분 1년 반 정도 지나면 치료 안 받아도 저절로 좋아집니다. 나만 아는 약간의 불편함만 있을 뿐이죠. 왓슨파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왓슨파열은 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잘 볼 수가 없는데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드려볼게요. 이 팔뼈 안쪽으로 날개뼈 쪽에 꼭 달에 꼭 구멍처럼 이런 구릉지가 있는데 여기에 팔뼈가 붙는 겁니다. 제가 구글에서 참고할 만한 이미지를 하나 잡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와순입니다. 여기 와순이고 안쪽도 쿠션이 있는데 바깥쪽에 이 부분이 뭐 터지고 찢어지는 거를 와순파일이라고 그러고요. 슬랩은 뭐냐면 안쪽에 있는 게 이렇게 여기 문제가 생기는 게 슬랩이 되겠습니다. 어깨병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주로 여러분들이 진단을 많이 받는 것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질병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불편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맞혀 볼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을 앞쪽으로 향하게 하고 옆으로 벌려 보시는데 귀까지 닿는가 안 닿는가를 보시는 거죠. 이렇게 올리시는 겁니다. 귀까지 다 갑니다. 이게 정상이고요. 아픈 정도에 따라서 잘 안 되겠죠. 팔을 앞으로 올리는 각도도 귀까지 혹은 귀 이상 넘어가야 정상입니다. 보시면 엄지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늘 방향으로 맞추시고 올리시는 거예요. 올렸을 때 귀 혹은 귀 뒤까지 올라간다면 정상.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증상에 따라서 안 되는 겁니다. 뒤로 가는 것도요. 침대 같은 데 앉아서 뒤에 있는 물건을 잡아 보실 때 한 50cm 정도 나가시면 정상. 그게 안 되면 비정상. 근데 어깨 아프신 분들은 뒤로 가는 건 잘 돼요. 자, 이거는 어깨뼈가 회전, 움직이는 건데 지금 보시면 손의 모양을 저렇게 잡으시고 바깥쪽으로 돌려보시는 거예요. 돌렸을 때 90도에 가깝게 도달되면 정상, 이게 안 되면 비정상, 관절이 굳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은 공통적으로 어깨 아프신 분들이 잘 안 되는 동작이죠. 열중 시험 해보시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잘 돌아가나 보는 건데 날개뼈 쪽까지 잘 간다면 정상, 그렇지 않다면 비정상.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전혀 못 돌리는 분들도 있죠. 자, 다른 방법으로 팔을 들고 밑으로 내려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테스트는 어깨 아프신 분들은 반드시 해보셔야지 되는데 팔을 옆으로 벌려서 반대쪽 어깨를 그대로 잡아보시는 겁니다. 영상에서는 안 잡죠? 이 동작을 취할 때 날개뼈 쪽이 아프면 비정상 혹은 못 잡으면 비정상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신 동작들 중에서 적어도 3가지 정도에서 제한이 있거나 아프면 여러분들은 치료를 받아야지 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질 않으면 계속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힘줄은 자연 회복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인체의 몇 개의 조직을 제외하고는 다 재생이 잘 됩니다. 무릎 쪽의 연골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재생이 안 돼요. 그런데 힘줄이나 인대 같은 경우에는 재생이 되고 복원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미 논문으로 나온 얘기고요. 그게 궁금하시다면 이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찾아보시면 좀 소상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힘줄이 회복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만 드리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힘줄은 이 빨간색 단계 1학년 단계와 초록색 2학년 단계,
파란색 3학년 단계를 거쳐서 좋아집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1학년 단계에는 통증이 대단히 심한 염증기라고 하고요. 2학년 단계에는 통증을 많이 주는 치료기라고 합니다. 3학년 단계에는 치료가 잘 된 게 단단하게 복원되는 회복기라고 합니다. 기간으로 치면은 통증기가 한 3일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치료기는 대략 12주 정도 걸려요. 그리고 회복기가 1년에서 1.5년, 1년 반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힘줄 손상이 오게 되면은 대략 1년 이상은 조심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까요? 매우 현실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어깨 치료는 어떤 치료든지 좋으니까 다 받아보세요. 가능하면 몸에 위해를 덜 주는 것부터 먼저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무작정 수술부터 하시는 건 별로 안 권해요. 수술 후에는 더 이상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덜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요. 1단계 때 굉장히 많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시잖아요. 어떤 치료를 받으시든지 간에 통증 조절 잘 하시고 치료 잘 받으십시오. 대부분의 병원에서 시행하는 치료는 여러분들의 어깨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치료기 때입니다. 치료기 때는 통증이 굉장히 많이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기 한 3개월 전후해서 많이 좋아졌어 라고 느껴지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심 안 하고 막 쓰시더라고요. 다시 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2단계에서 이 3단계 3학년으로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반대로 1학년으로 떨어져서요 염증기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특징이 어떠냐면 내가 뭔 치료를 해가지고 좀 좋아졌는데 한 몇 달 지나고서 도로도 아파지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 자꾸 아팠다 안 아팠다 자꾸 재발하는 그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이고요. 대부분 이런 환자분들이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방금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빨리 좋아지고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초록색 단계 2단계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픈 거는 많이 줄어든 대신에 아직 조직이 회복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3학년으로 건강하게 지나갈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빨리 건강해지시는 거고요. 그럼 보통 3개월 이후 4개월 정도부터는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켜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 좋아졌다고 착각을 하시고 막 쓰게 되면 다시 1학년으로 떨어져서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단계를 특별히 조심해 주시고요. 초록색이라고 쓸게요. 두 번째가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요 염증 있는 막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아플 때 병원에서 처치를 잘 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병원에서 만약에 처치를 잘했다면 여러분들은 통증이 많이 줄고요. 관절이 굳지 않아요. 요 1단계 때 여러분들이 아픈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면 관절이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통증 상태와 관절의 굳음 이 두 가지를 같이 안고 2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어깨가 아프실 때 가신 병원에서요, 최대한 통증을 없애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관절이 굳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집중하고 아주 전문적으로 잘 시행해 줄 수 있는 병원을 여러분들이 고르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고 운이 아주 좋으신 겁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3, 4개월 정도 지나고 저한테 오신 환자를 예를 들자면 어깨가 많이 굳어 있고 밤에 잘 때 많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처음에 대단히 많이 아플 때 그 가신 병원에서 초기 대응이 잘 안 되신 거예요. 통증 조절과 관절 굳음 방지 이 두 가지가
요때 잘 못 돼가지고 여기 올라올 때 아픈 거하고 관절이 굳은 거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상태로 2학년으로 진학을 해버린 거죠. 그래 놓으니까 아픈 거 처리해야지, 관절도 풀어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요. 이 회복기로 잘 진학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리고 많이 불편해요. 사는 게 많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초록색 시기 대략 12주에서 16주 이 기간 동안은 통증이 많이 줄지만 실제로 좋아진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꼭 하시고 조심하셔야지 되고요. 2번으로 되게 많이 아픈 막 시작하는 시점 있죠. 이때 병원을 잘 고르시기 바래요. 자, 이 두 가지만 수행이 된다면 이것도 제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치료를 잘 한 경우에는 기간이 한 요 정도만 걸린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 염증기 때 통증 조절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그리고 이 초록색 시기 이 2학년 때 막 써가지고 도로 아파진 그런 경우, 이런 경험을 자주 하시는 분은 치료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죠. 계속 반복될 테니까. 어떻습니까? 기간을 단기간으로 해서 빨리 좋아지는 거하고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는 게 딱 이 두 가지로만 결정이 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이 초록색 스테이지 2학년 12주 정도 이때 주의하시고요. 초기에 대단히 많이 아플 때 통증과 관절 굳음 이 두 가지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꼭 가시기 바래요. 이게 잘 되면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확실합니다. 확실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어깨의 병명이 여러 가지이지만 증상은 똑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 혹은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전기신경치료학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병명이든지 아파서 오시잖아요. 오시게 되면 일단 안 아프게 해주는 게 1차 목표. 그 다음에 관절이 굳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처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픈 거 많이 줄이고 관절이 굳지 않은 상태로 2학년으로 진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동안에는요, 어깨에 충돌이 되지 않는 동작 같은 거를 가르쳐줘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응용해서 생활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회복기로 넘어가세요. 아주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시게 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 학계 치료의 기본이 돼요. 다르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느냐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어떤 치료를 누가 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요리사와 비교하자면 1개월 된 셰프와 50년 된 셰프가 같은 재료를 주고 같은 요리를 만들었을 때 맛이 똑같지 않죠. 이건 숙련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거나 혹은 물리치료를 받거나 뭘 하든지 간에 면허증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처치하는 그 숙련도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숙련도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기준, 숙련도 기준은 일주일 단위로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일주일 전보다 이번 주가 아프긴 해도 낫다라는 게 쌓이면 결국 아주 건강한 회복기로 접어들어서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이 되시는 거고요. 일주일 간격으로 비교를 했는데 별로 개선도 없고 오히려 막 어깨가 막 굳고 막 아픈 것도 막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강하지 못하게 치료기, 건강하지 못하게 회복기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 그 다음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어깨에 충돌이 되지 않는 생활을 해 나가신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할 병은 아닙니다. 가장 최신의 치료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어깨 질환이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요 3개월을 보통 넘기지 않습니다. 안 믿기시죠? 그런데 그렇게 좋아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